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사 길잡이 앱을 만든 15조 GA입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생성 AI의 퀴즈 생성 기능을 이용한 학습 도우미 앱을 구현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중 챗GPT의 퀴즈 생성 기능을 알게 되었고, 해당 기능을 이용해 암기 과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앱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천대학교의 한국사 교양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들을 타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사 과목은 가천대학교의 기초교양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하여 수강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력을 더 필요로 하기에 효율적인 암기 학습에 도움을 주고 싶은 저희의 제작 의도와 적절한 과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사 교양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만큼 타겟을 좁혀보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대학교를 처음 경험하기에 교양 수업을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치 않을 거라 생각되어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가천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사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타겟 설정 후 주제로 선정한 학습 도우미 앱과 관련하여 출시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사진을 찍어 풀이를 찾아주거나 암기를 도와주는 등의 앱들이 출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풀이 앱의 경우 사진 촬영을 통한 풀이 및 수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앱에 자신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학생 사용자가 1대1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공부시간 관리 기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기 도움 앱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퀴즈 형태로 미리 문제를 작성한 후 풀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 중 암기 도움 서비스를 사용해본 결과 데이터 입력 방식에 번거로움을 느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엑셀 형태로 입력해야 했으며 입력한 데이터로 문제가 자동 생성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퀴즈 형태로 생성해야 한다는 점 또한 번거로웠습니다. 이후 여러 회의를 거쳐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처음 생각한 한국사 길잡이 앱의 기능을 구상하였습니다. 처음 생각한 기능은 파일을 첨부하면 그 내용을 AI가 퀴즈를 생성하여 이용자가 정답을 입력하고 이후 정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대 생성 AI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앱을 제작하기에 앞서 거대 생성 AI를 조사하고 저희가 활용할 AI를 찾아야 됐습니다. 여러 AI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빙 AI입니다. 빙 AI는 검색 엔진 빙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처리, 이미지 분석,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검색 쿼리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빙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적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 람다입니다. 람다는 대화에 특화되게 제작되었고 약 1370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말소리를 이해하고 처리하여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의 대화를 이어나가며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 생성 AI 모델 챗GPT입니다. GPT 모델은 대규모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을 사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대화 생성, 기계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사용됩니다. 챗GPT는 대화 생성에 특화된 GPT 모델 중 하나입니다. 챗GPT 모델은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는 카카오 브레인이 발표한 코어GPT입니다. 코어GPT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입니다. 코어GPT는 GPT-3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대량의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시된 한국어를 사전적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춘 문장을 생성해 제공해 줍니다.
주어진 문장의 긍정, 부정 판단, 내용 요약, 결론 예측, 유사도 측정, 질문 응답, 다음 문장 생성 등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네이버가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입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과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인식 및 음성명령 처리, 자연어 이해 기술을 활용하여 챗봇 대화 처리,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한 뒤 저희가 개발할 앱에 적합한 AI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챗GPT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생성 AI가 있었지만 앱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판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화가 많이 된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앱을 처음 제작해보고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기에 가장 대중화된 것을 선택하여 앱을 만들 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GPT-3 모델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전시켜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고 사용해본 결과 만들려는 퀴즈 앱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는 GPT-3 모델을 가지고 앱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앱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앱의 기능과 디자인을 설계하였습니다. 한국사 강의 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면 텍스트를 추출한 뒤 활용하여 GPT 모델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생성해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정답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인지 오답인지, 오답이라면 정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다음 문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앞선 생성된 문제와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는 기능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파이썬의 앱 개발 라이브러리인 키비를 활용하여 앱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코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챗GPT가 생성해준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PDF 파일 첨부 기능과 텍스트 추출, 그리고 무작위 빈칸 문제 생성 기능에 대한 코드를 얻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앞서 생성된 문제와는 다른 내용의 문제를 생성하는 다음 문제 버튼에 대한 코드를 얻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정답을 직접 입력하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에 대한 코드를 얻는 과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과정들을 거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앱의 초안을 가지고 실제 한국사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했던 타깃인 가천대학교의 한국사 교양을 수강 중인 학생들 중 3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도운 뒤 다음과 같은 문항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전부 모은 뒤 요약하여 저희가 눈여겨본 피드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이 너무 단순하다. 상중하에 단계별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빈칸 문제가 출제된다. 문제 생성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빈칸 문제만으로는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와 같은 피드백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 답변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앱을 수정 및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앱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 생성 기능 하나뿐이라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문제와 심화 문제 생성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 문제는 강의 자료에 있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생성하도록 정의하였고, 심화 문제는 추출한 텍스트에서 내용의 일관성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세 문장을 추출하여 각 문장당 하나의 빈칸을 포함한 총 3개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성될 때 한국사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어가 빈칸으로 생성되는 문제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GPT 모델의 판단 하에 주요 문장과 키워드를 활용하여 문제가 출제되도록 코드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내용과는 연관성이 적은 내용과 섞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가 생성되는 텍스트의 문장 분리 기준을 설정하여 단일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코드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앱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파일 첨부 기능을 생각하여 최대 1024글자 PDF 파일을 첨부하면 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사 강의 자료의 이미지 자료들을 사용하여 그림 문제 생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추출한 텍스트를 토대로 빈칸 퀴즈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를 통해 기본 빈칸 문제보다 광범위한 학습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GA조는 GPT 모델이 문제를 생성하여 가천대학교 한국사 교양을 수강하는 1학년을 타깃으로 학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도우미 앱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드를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코드를 생성한 것처럼 챗GPT를 활용하여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문제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심화 문제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GPT 모델 판단하에 주요 문장과 키워드를 문제로 생성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텍스트의 문장 분리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앱 개발 과정을 통해 생성한 최종적인 파이썬 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의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PDF 파일 첨부 및 텍스트 추출 코드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선택창이 나오며 PDF 파일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파일을 첨부하면 그 파일의 텍스트를 추출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문제 버튼입니다. 기본 문제 버튼을 클릭하면 추출한 텍스트를 문제 생성 로직에 전달하여 기본 문제가 생성됩니다. 심화 문제 버튼도 기본 문제 버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문제 버튼을 클릭하면 PDF에서 페이지를 이미지로 추출합니다. 그 이미지를 문제 생성 로직에 전달하여 그 이미지를 통해 문제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퀴즈 화면의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버튼을 누르면 앞서 생성된 문제의 종류와 일치하는 다른 문제를 생성합니다. 문제의 종류는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어드밴스드로 구분하였습니다. 문제 생성 로직은 기존의 문제 생성 로직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답 확인 버튼과 메인 화면 버튼입니다. 정답 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일치 여부에 따라 정답과 오답에 대한 멘트가 나옵니다. 오답일 경우 정답이 함께 제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메인 화면 버튼을 누르면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생성 로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문제 생성 코드입니다. GPT 모델을 활용하여 추출한 텍스트를 활용해 빈칸이 1개인 빈칸 채우기 문제를 생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화 문제 생성 코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로 3문장을 선택하여 3개의 빈칸 문제를 생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기본 문제와 마찬가지로 GPT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미지 문제 생성 코드는 추출한 PDF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가 문제로 제시되고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가 정답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앱 사용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앱 개발을 하며 느낀 한계와 추후 보완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PT 모델에 대한 최대 입력 텍스트 수는 1024자로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의 자료를 분할해서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GPT 모델 자체가 한국사에 대한 내용 학습이 덜 되어 있어 한국사와는 무관한 키워드가 문제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의 텍스트를 그대로 문제로 생성해주다 보니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먼저 GPT 모델의 한국사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킴으로써 생성되는 한국사의 문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문제의 유형도 늘릴 수 있고 오답노트나 책갈피와 같은 여러 기능을 추가한다면 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앱의 타겟을 확장하여 다른 과목이나 강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말 처음 회의를 하였을 때 생각한 앱이 있었지만 프로젝트 주제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결국 회의 진행 후 중간고사 이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바꾼 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 1회에서 2회 회의를 진행해 의견 조율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맞춰갔습니다. 회의에 4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조율이나 프로젝트 일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9주차 때 주제 선정과 타깃 설정, 어떤 앱을 만들지 확정 지은 뒤 각자 출시된 앱을 조사하거나 앱을 사용할 AI를 조사하였습니다. 10주차 때는 9주차 조사를 바탕으로 앱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회의하였습니다. 어떤 AI를 사용할지, 앱의 기능은 어떤 걸 넣을지 정하였습니다. 이후 11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2주차에 1차로 앱을 완성하였고, 완성된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13주차부터 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앱을 발전시켜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계획보다 오래 걸리게 되어 14주차부터 발표 준비와 앱 제작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